행정쟁송 26기 이제 1회 시험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과 2번 있을 때 채점해보면 문제 1번의 쟁점을 잘 못 잡아요. 아주 쉬운데, 자, 항상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라고 했었죠. 이후 갑은 상업에 종사하다가 법적 사용을 결심하고 25년 7월 26일 7월 26일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제소기간이 쟁점이다. 제소기간. 대원서 전기에서 제소기간. 그다음에 서울행정법원에 하면 이제 관할이죠. 관할. 서울행정법원의 관할. 대원서 전기 관할. 그다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송이니까 얘는 대상적격. 그래서 대원서라면 로마자 2번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여부. 로마자 그다음에 3번이 제소기간 충족 여부. 가점상 로마자 4번의 관할 충족 여부. 이게 이제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 요건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을 찾아보면 중간에 항상 가로로 나온다고 했었죠. 이 사건 처분 25년 4월 17일 날 이 사건 처분 가로한 이 사건 처분 비공개 결정, 전공개 비공개 결정 거부죠.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써나가는 것이 대상적격에서 첫 번째 1차 거부의 처분성 요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거부의 처분성 요건. 아랍의 숫자 1번. 신공영 쓴 거죠. 신청권의 필요 여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고, 필요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공개결정 수익적 처분의 거부가 갑의 권익에 알 권리 영향을 미쳐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안 포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갔는데 5월 2일 날 재심의 없이는 이제 2차 거부인데, 2차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은 판례에 의하면 증빙자료를 갖춘 새로운 신청이어야 되는데, 재심의가 없었다는 말은 증빙자료 갖추지 않은 새로운 신청이 아니다. 그래서 2번 이의청 각하 결정, 즉 거부의 처분 여부, 2차 거부죠. 2차 거부. 지문을 살리면 이의청 각하 결정의 처분 여부. 이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설도 있고 긍정설도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판례 써주면 되죠. 판례 새로운 신청이 있었는지 그 판례 써주시고, 여기를 잘 못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개별법의 사항에 18조 사항에 이의신청 갔을 때 각하 기각 즉 거부 결정이 나면 알려주면 그 다음에 쟁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개별법에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죠. 제소기간의 경우에 1번 써줄 내용은 의 취지, 2번 통지되었으니까 안날만 써주면 되고, 20조 법령 20조 1항 안날,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등등 써주고, 이제 3번 이의신청 거쳐서 각하 기각 결정이 나온 경우에 제소기간, 판례에 따르면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이 사안은 여기 해당하죠. 그다음에 이제 개별법에 규정이 없다면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이니까 행정기본법 36조에 따라서 이의신청은 통지받는 날부터 기산한다. 이걸 써주면 고득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판례 공부를 했어도 이 사안이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다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99%예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요. 어쨌든 이렇게 써 나가는 것이고요. 관할은 이제 별도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심사 토지관할 구조 1항 피고 행정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에 있다면 서울 소재지의 서울행정법원, 또는 이제 구조 2항에 따라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그 공공단체와 관련된 소재지 서울행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거 논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에 1번 1차 거부의 처분 요건에서 신청권 잘 써주셔야 되고요. 강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요걸 못 썼다면 2번 심화 이의청 각하 결정의 처분 여부라는 말은 2차 거부의 처분 요건, 즉 새로운 신청 또는 쟁송 안내 이런 걸 써주시는 거죠. 로마자 3번의 제소기간에서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의와 취지, 의 취지 쓰고, 이걸 안 쓰신 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법 해석에 들어가서 법령에서는 통지받았기 때문에 또 심판 안 거쳤기 때문에 20조 1항 본문만 서술해도 족하다. 그래서 이런 걸 써주고, 3번이 핵심이죠. 3번에서 이제
이시청 각하 기각 결정의 통지의 처분 여부와 제소 기한인데 이런 학설 대립이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줄에 판례 개별법의 연장 규정이 있어서 이 사안이죠. 이 사안 기한 연장 효과를 인정했다는 말은 이시청 간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시청 통지 받는 날부터 기산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36조에 의해서 이시청을 통지 받는 날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3번에 행정기본법에 이시청을 통지 받는 날 이렇게 적시해주면 좋겠죠. 어느 설에 의하든 4번 결론은 두 번째 줄에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것이고 이 사안이죠. 이 사안 그날부터 90일까지이다. 사안을 제대로 포섭해 주시면 가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6페이지 이제 판례를 보면 요 판례를 만든 것인데 기간 연장 규정이 있으므로 여기 이제 생략된 것인데 기간 연장 규정이 있으므로 18조 4 요 얘기예요.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 이건 역시 이제 특혜급인데 최신 판례 바탕으로 제가 만든 문제이고요. 역시 마지막 봤을 때 물음 1 을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소송은 적법한가? 역시 이제 소송 요건 을은 이제 이 사안에서 제 3자죠. 법무사 갑에 대해서 채용 승인 허가가 나왔는데 사후적 사유로 취소이지만 사후적 사유니까 철회죠. 철회 강학상 철회 이 사건 처분 법무사 갑에 대해서 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을은 사무원으로 취직하려고 했는데 철회됐으니까 취직을 못하니까 이제 그 권익에 열받는 제3자 을이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제3자 소송을 제기할 때 쟁점 원고적격 을이와 관련된 부분은 대원 원고적격 로마자 3번 제3자 을의 원고적격 충족 여부 그다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니까 대상적격 로마자 2번 이 사건 처분 여기 채용 승인 취소 그래서 이 사건 채용 승인 취소의 처분 여부 채용 승인 취소는 강학상 철회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은 견해 대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2조랑 1호의 처분 요건 뭐 이렇게 쓰시는데 그건 시간 낭비니까 이 채용 승인 취소가 사후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학상 철회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법률 행위적 행정이니까 여기서 뭐 처분 개념 논쟁 이런 거 쓰면 꽈락 이건 간단히만 쓰는 거예요. 배점 한 2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 로마자 3번 핵심 쟁점은 제3자이기 때문에 원고적격 일반론 쭉 써주고 마지막에 판례에 따르면 이제 경험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인성이니까 인성의 원고적격 판단 기준 처분의 근거 관계 법규 이 사안에 이제 근거 관계 법규 뭐 법무사 규칙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고 있을 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참조 조문의 법무사 규칙에서 37조 사항에 이의시청할 수 있다. 거부 또는 철회되면 이의시청할 수 있다. 이게 사익보호 규정이잖아요. 이걸 꼭 사안 포섭에서 살려주셔야 돼요. 참조 조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안에 나와 있는 참조문을 활용해라 이런 것이니까 사익보호, 의뢰 사익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쓰셔야지 정확히 쓰신 거예요. 일단 물음이 출제하지 않은 것인데 두 번째 줄에 이제 민사송을 부산 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잘못 제기한 것이죠. 취소가 처분이니까 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되는데 항고송을 예컨대 취소송을 제기해야 될 사건을 민사송으로 잘못 제기했으니까 민사송을 항고송, 취소송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왜냐하면 의뢰 권익구제 수단을 묻고 있으니까 의뢰 소명령 시청에서 소명령 된 다음에 권익구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민사송을 항고송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에 따르면 요 부산 법원이 취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럼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취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구조 1항에 따라서 처분청이 부산 A죠. A가 이제 부산지방법무사회인데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에 소재하고 구조 1항에 따라서 거기는 행정법원이 없으니까 법원조직법에 따라서 민사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그 관할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소명령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소명령 시청에서 허가 결정을 받아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 못 쓰신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자 2번에 채용 승인 취소의 처분 여부에 처분 요건 이주의라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철회에 해당함을 논증하시면 되는데 다만 요 부산지방법무사회가 행정청임을 논증하면 플러스 1.1점. 이제 논증할 때 행소법 2조 2항
등에 따라서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논증하시면 가점 사항이 되겠어요. 판례 이해할 때. 그다음에 원고적격 쓸 때에는 의 취지, 일문과 이문의 구별 여부 이거 안 쓰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구별서를 택해야지만 12조 1문만 해석하는 것이고 3번에 그 12조 1문의 법률상의 의미, 권법보적 이런 거 쓰고 4번 보호기관 쓰고 5번에 제일 중요한 건데 요 1인 소송의 원고적격 판단 기준 이걸 왜 빠뜨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거 관계 법규에서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사익도 개별인에 대해서 개구직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요 법무사 규칙 37조 사항이 이걸 쓰시는 37조 사항이 보호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다음 이제 관련 판례를 각각의 대상적 격 그다음에 원고적 격 공통되니까 이렇게 로마자 4로 관련 판례 이렇게 법무사 부산지방법무사회 사무원 채용승인 철회 사건을 써주시면 좀 더 점수가 높을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채점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좀 당황해서 하셔서 그런지 의외로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쓰신단 말이에요. 항상 요 마지막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물음에 집중하시면서 뭐뭐에 대하여 하면 대상적 격, 제3자가 원고적 격, 거부 이렇게 나오면 이 사건 처분, 거부의 처분 여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날짜가 나오면 제소기간. 좀 정신 차리세요.